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친지들과 고향 또 친구 또 지인들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설날보다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설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친구나 지인이 또 자식들이 와도 크게 반갑지 않는 무거운 마음은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임금이 몹쓸 곳에 들어가 있는데 백성이 마음이 편하면 그것 또한 도리가 아니겠죠. 또 편할래야 편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 동해안의 태양은 오늘 또 여지없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큰 배도 항해를 하다가 저렇게 멈춰서 있네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멈춰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기 그 헌재에 있는 이윤성이란 자가 내란이 뭐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면 본인들이 이 자들이 내란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독한 자들인데요. KBS, MBC, SBS 3사가 늘 제가 염려했듯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전번에 제 옛날에 가마생업소 지지율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계속 나왔는데 지지율은 싹 감춰버리고 헌재에 갔을 때 인용이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사가 공이 6대4로 대부분 수치가 비슷합니다. 뭐 60대 39, 59대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건 대부분 비슷한 수치가요. 끼 맞췄는지 서로 짰는지 뭐 여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비슷한 수치가 나왔는데 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또 나이대도 그렇게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질문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죠. 우리 지금 전화 많이 받아오지 않습니까? 경상도라면 끊고 60대 넘으면 끊고 하는 요렇게 하면 맞출 수가 있겠죠.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건 발표를 안 하고 인용되나 안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인용된다 60% 이렇게 대부분 3사가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자들은 제가 늘 그랬습니다. 공수처가 그죠 쳐들어가서 모셔온 역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서부 지방에서는 모서다만 주면 방맹이 두드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헌재로 가면 방맹이 두드리면 끝난다. 요런 어떤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카르텔로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른 거는 그래도 국민의 깨달음이 많이 생겼고 국민들이 각성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로 계몽이 됐다는 것이 많이 다른 이치인데 제가 볼 때는 발표를 못하는 것은 끔찍한 지금 수치가 나오는 거죠. 지지율이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입춘이 다 오는데 60%가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를 전부 발표를 안 해요. 그렇게 발표 좋아하는 것들이 왜 발표 안 할까요?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나오면 아마 왼종일 그죠? 빅3, 3사 발표를 할 거고 또 그 새끼 또 그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줄줄이 발표를 할 건데 거의 발표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또 질문을 뭐 전화 끊어버리고 경상도라면 끊어버리고 요런 술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천지 우리가 오래 겪어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깨구리를 죽일 때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깨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죽듯이 우리는 어느덧 이런 좌파 세력이 너무나 지금 그죠? 이 법관들까지 저렇게 돼 있는지 우리 정말 설마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요? 설마 법관들이 최고위층 법관들까지 저렇게 좌파로 돼 있고 주사파로 돼 있고 종북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돼 있고 이렇게 상상도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법관들까지 이렇게 썩었구나. 그래도 참 박근혜 대통령들 후루룩 당하다 보니까 실제 잘 못 깨달았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이런 방송이라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목 놓아 좀 이렇게 좀 대통령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짓거리도 못하고 후루룩 당했는 세월이 참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을 참 그저 연세도 적은 연세가 아닌데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그 나오실 때 보니까 그저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서 올림머리를 못할 정도로 탈모가 그래 생겼더라고요. 그저 얼마나 자기는 돈 한 푼 받아 먹은 거 없는데 그것도 뇌물로 해가지고 이래 엮어 뿌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려줄 자식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일맥상통에 두 분은 물려줄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강아지 몇 마리밖에 없는데 참 저렇게 몸소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누구처럼 그저 나중에 저 개 사료 팔고 개집이나 지어가지고 팔고 제 개책이나 쓰고 아주 부부가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 썩어가고 작용돼 있고 그저 좌파들이 뿌리채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많이 탄핵을 뭐 이래도 별 관심이 탄핵이 이만큼 많이 되는지 예산을 이만큼 삭감했는지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돼 보니까 참 뭐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돈을 안 줘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막 정말 저기 미국의 큰 부자처럼 그런 정도 되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또 무슨 돈이 있어서 국민을 다스리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다 목을 조아버리고 일할 만한 친구들은 다 집에 보내거나 영창 보내버리고 이틀 출근한 이진석 방통 이장 다 집에 보내버리고 꼴랑 이틀 출근했는데 뭘 보겠습니까?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보내버리는 거죠. 자기들 그죠? 이해 덕치를 따져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해왔다는 걸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죠. 악랄한 친구예요. 그 뱀눈 같이 생기가 정말 악랄해요. 어떻게 지독하게 빵원이 뭡니까? 예산도 보통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이목이 두려워서 삭감을 해도 적절하게 이렇게 표 안 나게 깨우리 주기 사는데요. 요거는 완전히 악랄한 자예요. 그렇게 예산을 10원도 없이 영원히 빵원이 뭡니까? 이 앞에 여기가 석유가 나는 시초 하는 데거든요. 저 앞에 바로 앞입니다. 저 바다에 석유가 난다고 하는데 석유 시초하는 그 돈을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시초를 하면 뭐합니까? 그 공사비를 못 주는데 요런 짓거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라에 이득이 되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는 다 목을 쳐버렸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자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랄한 자들입니다. 악랄한 자들. 그래서 참 우리 국민이 점점 더 좀 10대, 20대, 30대들이 점점 더 일어나서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 헌재에 가면 정말 앞길이 지금 두렵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이런 자들요. 그다음 망언역까지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게임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 넘으면 뭐합니까? 조자들이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은경이나 여자인들 당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두드려 버리면 그날로부터 이 182명을 가진 이 그죠? 큰 무슨 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의 입을 다 막으려 하고 그때부터는 임금 노릇을 바로 할 겁니다. 광풍이 불어 닥칠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이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조기 대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잔머리 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부터 좀 어리부리한 두 인간도 있고요. 뭐 그죠? 최고회라는 두 인간 같은 건시대요. 이런 자들이 아직 간보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을 구하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 얘기하는 사람 지어 박아버리고 이렇게 확실한 이 스탠스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래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감마보는 그래서 간제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 조기 대선 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모든 광풍이 불어 닥칠 겁니다. 이 바다에 이 파도처럼 불어 닥칠 겁니다. 모든 악마화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간 뭡니까 당 그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뭐 국힘당을 한참에 사잡아가 아마 몰살시킬 걸요. 그런데 저가 이긴다고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합니까? 김문수 장관이 떠오르는 것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왕세자가 늘 중요하다 했죠. 왕세자 자리가 든든 더 올라가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올라가야 헌재에서도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현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그죠? 이재명이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이 말고 다른 자가 있다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왕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이 뒤에는 보십시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사김씨가 나올 거라고. 얼마 전에 임종석이가 떠들면 어제는 김경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들대요. 예. 이재명이 니인데 맞게 나왔디 우리 노무현 어떤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또 문재인 정신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경수가 이제 아주 긴 장문에 글 올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터진당이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두 김씨도 지금 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김동연이, 김부겸이, 김두관 이런 자들이 이제 목소리가 나올 거고, 그죠? 임종석이가 좀 더 떠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우, 그죠? 국회의장이 좀 떠들 거고, 거기서도 이제 지금 또 저 박지원이는 저 전라도 건터만에 앉아가 대통령 지금 조롱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저 꼴을 봐서도 우리가 꼭 대통령을 구해야 되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마지막 히든 카드가 이제는 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입이 얼어서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더욱더 이제 그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카이데일리가 그래도 조목조목 지금 파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고 본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군이 먼저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은 그것을 입을 막고 예, 그걸 터뜨리기 전에 인용을 시켜서 이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면 자들이 그렇게 길길 떠는 거예요. 도둑님 제발 지르는 거죠. 저기들이 어떤 부정선거를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길게 뜨겠습니까? 까보면 되는데 안 까지 않습니까? 절대 안 까지 않습니까? 수개표를 하면 금방이죠. 이렇게 몇 년 시끄러울 것도 없고. 그런데 수개표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피어진 종이가 수백 장이 나와도 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개표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고 놉니까? 시중생들 불러서 알바비 좀 많이 주면요. 맨날 며칠이면 그 수천만 다 까볼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어지는 종이 그지 않습니까? 개발을 했는데 어쩌고 형상 기억 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개발했으면 노벨 과학상감이죠. 이 자들이 그런 짓거리 하면서 그럼 시연을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이가 피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통을 까보면 될 건데 부천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라도 까보면 되는데 절대 안 까는 거죠. 까기 전에 정권을 뒤집으려 하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건 이미 부정선거가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국힘당에 108명 어려버리한 이 친구들이 뒤집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도 막지도 못했는데 쪽수에서 밀리고요. 이 사항꾼이 없지 않습니까? 투쟁 시임이 안 돼요. 지금 간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좀 싸운다는 사람이 윤상은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두 친구들이 그래도 옷에는 나다라커, 윤다라커 해서 좀 이렇게 날뛰어주고 있는 저런 친구들이 108명이 똘똘 뭉쳐 저렇게 해주면 대통령이 힘을 받을 건데 전부 간제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20명이 부안해동해서 이 탄핵 정부로 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구데타설이 지금 이미 나오고요. 대만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꼴이 이렇게 야당이 많이 잡아서 비슷한 꼴이랍니다. 그래서 참 이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 개포기를 사간 나라들이 다 내전이 일어나고요. 전부 다 지금 부정선거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계 자체가 조작이 가능한 그런 기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파른 지역 나라들이 다 좀 혼란하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주 심각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벌써 KBS, MBC, SBS가 인용을 자꾸 이제는 슬슬 띄우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기 시작하죠. 인용 60% 이렇게 슬슬 띄우고 있는 거는 뭡니까?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부 민노총이들 다 잡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법관, 경찰, 군대 지금 속속들이 좌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대통령 편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호원 몇 명하고 국민 옛날에 현종이 쫓기던 그때하고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현종 옆에는 강감찬 장군이 있었고 국민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종이 그저 그 임금이 도망가지 않고 궁궐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결국 소비압을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몇몇 휘하 장수
경호원 몇 명 남았고, 예, 그래도 국힘당에 몇 명, 윤상현 뭐 나경원 이런 분 몇 명,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그죠? 민초들의 힘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지율이 없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광풍이 몰아쳤을 겁니다. 윤 대통령도 11%까지 이런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다시 와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냥 끝. 그리고 이자들이 지금 뭡니까? 스스로 자기들 셀프 지금 뭡니까? 인용하고 기각하고 뭐 이러니까 결국 그 마흔여기도 지금 저들이 결국은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 마흔여기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영배, 이미선 이런 자들은 끝까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거가 판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가니까 오로지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한 10% 정도 더 올라가 버리면 지금은 분명히 한 60%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구석구석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다 봐놨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심각한 그런 한때다. 참 연유지만 이런 우리가 세상이 지금 각박한 그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구데타설이 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끌벅적한 이런 한때에 참 명절에 참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어둡습니다. 자, 대통령이 경자년에 태어났는데요. 내일이 바로 경자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오늘의 운세를 말씀드리는 이 좀 컨텐츠인데요. 그게 지금 나라의 운세, 전체 국군의 운세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좀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래 하면은 12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일에 31일이 대운 천명이 되고요. 쥐띠는 같은 동료가 생기고 저 헌재나 서울 고철차 앞에서 가면 좋은 만남이 많겠습니다. 소띠도 만남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학생들은 헌재 앞에 많이 나가보세요. 또 서울 고철차 앞에 많이 가시면 거기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등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만남들은 아름다운 만남이 돼서 잘 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범띠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죠? 가면 돈이 생기는 운입니다. 아마 금전이 생기고 횡재수가 있을 겁니다. 토끼 때는 가서 넘어지는 거나 좀 사고 조심하시고요. 올라가셔도 천천히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용띠도 만사가 형통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되고 시험이든 취업이든 또 자식들이 잘 풀리는 그런 운세가 되겠네요. 뱀띠도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고요. 복권 당첨되는 분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말띠는 약간의 중살 입 조심하시고요. 요즘은 그저 간첩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오파인 척 하면서 들어오는 좌파들이 많거든요. 저 영상에도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죠? 오파인 척 하면서 들어오는 좌파 이런 것들이 또 개딸들이 많이 설치고요. 그래 합니다.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되고 다가오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양띠도 약간의 원진살이 있으니까요. 오늘 가서 입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구설서 주의하세요. 그래야 도움이 되겠죠. 자, 원숭이 때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남도 생기고 이사도 생기고 매매도 있고요. 그죠? 그래 좋은 일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닭띠는 약간의 파살은 있으니까 시비 구설 주의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내 입을 조심, 구업이라 그러죠. 구업.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전부 민주파출소라 그래서 구석구석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휴 때 지나면 많은 고발을 또 할 겁니다. 사람 고발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고발 자체가 그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을 지금 뭡니까? 고발을 대상에서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시기에 똑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하려는 게. 자, 개띠도 오늘 명리의 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생기겠고요. 돼지띠도 오늘 무난한 하루가 앞길 열리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역이 많이 나는 거, 돌미역이 나오는 것이에요. 포항시 연암동이고요. 그죠? 끝머리 돌미역이 겨울이면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 반찬도 하고 하는 파봉쌤이 늘 나오는 그런 자리고요. 늘 이런 데서 늘 편안하게 내일의 운세, 12띠의 운세, 나라의 국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나라의 정세가 워낙 위태롭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서 지금 그런 그지 않습니까? 유유자적할 때가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데 이 작은 손전화기 하나로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습니다. 그 국힘 의원들 떡값만 해도 850만 원이거든요. 이럴 때 그거라도 좀 내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럼 내도 되잖아요. 그 민초들을 그 추운데 떨고 계시는 분 가서 따뜻한 국물에 좀 사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떡값이라 좀 내놓으면 그래도 이 아들이 더불어 태진당보다는 좀 낫구나. 아무도 행동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은 아까워서 주기 싫고 나라 돈은 펑펑 쓰면서 자기 돈 내는 게 크게 1억 6천만 원 받아가고 떡값만 850만 원이에요. 그런 거 좀 쓰면은 그래도 더불어 태진 의원들 좀 낫구나. 예, 그런 마음을 들을 건데 정말 한 번도 내놓은 인간이 없어요. 뭐 정말 하는 짓거리가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초들이 몇만 원에서 얼마씩 이렇게 기부를 해서 지금 모아서 커피 사드리고 이렇게 손난로 사드리고 이렇게 한답니다. 김밥 사드리고요. 우리도 좀 십시일반 조금씩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동해의 햇빛처럼요. 그래도 어둡지만 분명히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또 살아봅시다. 팔봉세입니다.